자, 새누리당이 또 이 당직 문제를 놓고 약간의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태원 차장. 네. 자, 일단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그 후임 자리, 정책위 의장 자리 결정이 됐죠? 네. 일단 후임 자리들이 막 속속 인선이 되고 있고요. 네. 원인철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입후보하면서 추대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는 김정은 비박계 3선 의원으로요. 결국 김무성계라고도 보여지는데 결국 비박 지도부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간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혼자 입후보를 했어요. 입후보를 했는데 다른 분 심재철 의원이 포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추대 절차만 남게 됐는데 오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청과 원활한 협조와 소통과 협력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장 후보로는 정무위원장 출신의 삼선의 김정훈, 제가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 후보이고 정책의장은 영남권에서 맡는 것이 좋다라는 당의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당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과적으로 원유철 정책위 의장에서 하나 올라가서 원내대표가 됐는데 박성원 논술위원. 네. 자, 일단 두 분 다 지금 비박계입니다. 네. 그러면 당청 관계 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실은 아웃시키긴 했지만 예.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이 전폭적으로 당을 지배하지는 않겠다라는 일종의 저는 전략적 제스처라고 봅니다. 때문에 원유철 의원이라고 하는 그 비박 친이의 중진을 원내대표로 비교적 비박이지만 무난한 어떤 스타일로 여기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정책위 의장으로는 김정은 의원의 경우는 비박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또 보기에 따라서는 친박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만큼 개파색이 역시 넓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과는 과거 유승민 원내 지도부와는 달리 원활한 정책적 협조가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유승민 이후에 당을 친박으로 갖다가 마구 도배하는 이러한 플레이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음에 있을 정작 중요한 아마도 사무총장 인선에서는 따라서 개파적 배분에 따르면 친박적인 황진아 의원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아마 그런 포석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태원 차장. 박성원 논설위원 말씀에 한마디 보태자면 역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건 당청 관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것, 얘기가 다시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어떤 채널은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이병기 비서실장 간 채널이 가동되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런 인사들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 채널이 잘 돌아갑니까 요즘에? 그렇죠. 현기환 정무수석을 임명한 배경에도 역시 강성 친박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김무성 대표에게 호용호재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예우하면서 당청 관계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청관, 당정청 간 소통의 채널이 복원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여건이 점점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역시 박성원 논설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다. 자, 근데 당초에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바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감으로 꼽았고 친박 최고위원들은 원유철 최고위원을 꼽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양보를 한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원유철 정책위 의장의 전 정책위 의장의 경우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같이 호흡을 맞췄었지만 사실은 개파적 열불뿐만 아니라 유승민 원내대표가 단절돼 있을 때에도 정책 협의를 예를 들어 지난번 추경 당정 협의나 이런 부분을 청와대와 같이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예. 그리고 막판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정리하는 데에도 사실은 왜 너무 압박하느냐라고 김태호 최고위원한테 한번 들이받기는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 사태를 장기화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총에서 표대결해서는 안 되고 사태 권고 결의안 형식으로 정리하자라고 사실은 중재안을 내므로써 사태의 매듭을 푸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도 원유철 전 의장의 합리적 선택 이런 것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서 원내대표로 상호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사실 친박 최고위원들의 뜻에 따르는 걸로 양보를 하면서 정책위장 후보로 거론됐던 친박 진영에서 거론됐던 김재원 의원 대신 김무성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김정훈 의원이 결국에는 이렇게 러닝메이트로 추대가 되는 결정이 내일 나오나요, 그러면? 네, 14일 날 추대가 될 거고요. 14일 이요? 화요일입니다. 의총에서 추인되는 과정을 밟고 박수로 아마도 만장일치로 추대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지금 김무성 대표가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은요.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 두 사람은 어떤 KY 체제라고 하면서 비박 지도부를 꾸렸지만 사실 그 내밀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그렇게 아주 매끄러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보기에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자기 정치라는 사람이고 또 뭔가 신념이 있고 또 과거 원조 친박이라는 그런 어떤 레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떤 원유철 원내대표가 추대되고 또 김무성, 김정훈 정책위 의장이 만들어지고 또 추후에 이어지는 어떤 당직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김무성 대표로서는 일하기 점점 쉬워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독식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관측까지 나을 수 있는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도 그래픽을 하나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원내 수석 부대표 이게 야당과 협상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김학용 의원 쪽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친박 진영에서는 과거 친이계였던 권성동 의원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조금 전에 박성훈 논설이 설명을 했지만 사무총장이 다음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친박계 황진하 의원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분도 친박색이 상당히 였죠. 자, 그런데 이 사무일 부총장 이 자리에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도 김학용 의원이나 홍문표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예.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 당직이 어쨌든 그래도 약간 김무성 대표 쪽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친박들은 조금 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추대한다고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원내대표 추대한다. 예. 정책위 의장 추대한다. 사실 원유철, 김정은 두 분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은 분이에요. 4선 의원과 3선 의원이고 많은 의원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분이죠. 늘 좋은 사람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아마 친박 쪽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대하지 않은 그 두 사람이니까 쉽게 청와대에서 비박인데도 오케이 사인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박수 정치가 이런 박수로서 추대를 하는 이 박수 정치가 과연 언제까지 국민적 호응을 받을 것이냐. 마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승민을 쫓아내는 형국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두 사람을 박수 정치로 추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가장 힘 있는 자리는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그리고 사무총장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차기 공천권을 두고 벌이는 비박과 친박의 경쟁이고 그리고 신진 세력과 이 기득권 세력의 경쟁인데 그렇다면 이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사무총장을 누가 앉을 것이냐. 예. 원내 수석 부대표는 또 청와대와 어떤 소통 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두 자리가 주목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당장 사무총장의 황진하 총장이 거론이 되거든요. 황진하 의원이죠. 아직 총장 안 됐으니까. 예, 황진하 의원이 거론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누리당이 어떻든 지금 정책과 이념으로 어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기 공천권으로 두고 벌이는 경쟁이어서 이 면면들을 보면 전부 다 익숙한 분들을 꼭 모시려고 하고 별 탈이 나지 않은 분을 모시려 하는 그래서 박수 정치로 끌고 가려 하는 건데 그런 국민적 호응을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구도를 보면 당청관계 복원입니다. 당청관계 복원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혼자 독식할 수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도 호락호락 모든 자리를 내주지 못할 겁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전에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 강성 친박 원내 수석 부대표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입김이 들어가는 자리였는데요. 저 자리까지 놓지는 않을 거고요. 김무성 대표로서도 저렇게 되면 당청 간의 관계 복원이란 어떤 철학적 어떤 기본
기본적인 기류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 먹으려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다 소탐 대실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학재 의원이 지금 친박 쪽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 쪽으로 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당직 인선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학재 의원이 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죠. 비서실장, 그러니까 네. 대통령 되기 전에 비서실장 지냈는데 이번에 그 의총 친박들이 의총하려고 왜 서명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사인을 안 했다고 그래서 친박들 사이에서 또 논란이 되던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당직 인선을 놓고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새누리당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